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고사성어 읽고 쓰기. 자, 우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글씨캠프에서는 쓰는 거를 더 중심으로 잡는 건 아시죠? 우선 자,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이 청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자체로 보면은 아래 부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필로 쓸 때는 달월자를 쓰는데 이렇게 해서 점 찍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렇게 쓰면은 좀 쓰시기가 어렵고 써놔도 이렇게 멋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필사체로 쓰는 방법을 보통 이렇게 그 사전 찾아보면 약자, 속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명칭 자체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쓰는 거 보시죠. 요거는 우리가 그 석삼자 쓰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대중소죠. 예, 순서는 이제 두 개 긋고 내려간 다음에 막으니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룰자 같이 이런 모양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일반적으로 보기가 좋다.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조그맣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쓰면은 못이 잘 안 나요. 자, 그러니까 쓰는 방법 설명할게요. 자, 중심을 항상 이렇게 잡아 놓고요. 중심을 잡아 놓으시고 자, 중간 크기로 하고 요보다 작아요. 그럼 간격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위가 좀 쑥 빠져 올라간 듯하게 해서 요 간격만 맞춰주시면 돼요. 길게 오고. 처음에는 그냥 1대1 원칙적으로 보면은 왼쪽이 살짝 길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그러면은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쓰는 게 중심 잡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다. 중심이 잘 잡힌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밑에 이 부분을 할 때 기준이 어디냐? 가운데 짧은 획 있죠? 요거를 그 좌우를 끝에 왼쪽과 오른쪽 끝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좁게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간격이 여기까지 맞아졌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도 위에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란히 가로의 간격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전체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자, 이제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행서. 자, 이게 푸르다, 청색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연결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해서보다 짧게 들어와요. 더 짧게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연결돼서 와요. 이거 할 때는 잘못하면 일로 확 빠지니까 비스듬히 내려오는 듯 하면서 수직을 잡아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점 연결해서 두 개 찍으시면 돼요. 간격도 일정하게 여기서부터 다 비슷하게 나오죠. 네, 이런 형태 가장 일반적으로 쓰시기 제일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출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이버 사전 보니까 매산을 두 개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거는 조금 그쵸? 여기서 말씀드린 이거랑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 볼 수 있는 활자체랑 우리가 육필로 쓰여지는 이제 손글씨로 쓰여졌을 때 그런 방법이 좀 다르다. 자, 요거는 순서를 요거부터 할게요. 너무 넓게 잡으면 안 돼요. 첫 획을.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여기 똑같은 이런 형식이 나오는데 여기가 너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를 너무 크게 하지 말자. 자, 이것도 쓰는 걸 설명드릴게요. 자, 역시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자, 그럼 왼쪽 오른쪽 그 가늠하기가 좋다고 그랬죠? 자, 우선 살짝 구부려서 하세요. 중심 가운데서 맞추시면 돼요. 이 각도대로 비슷하게 양쪽을 각을 맞춰 주시면 돼요. 꼭 뭐 100%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비슷하게. 그리고
이 내려오는 획을 할 때 이게 쑥 빠져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에보다 아래가 좀 짧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바짝 붙여서 짧게 하고 여기가 길어지면은 이것도 모양이 좀 이상해져요. 자, 그러면은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여기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번 점을 찍어서 이렇게 라인을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은 더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게 그 라인이 생기니까 요 안쪽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리고 요 공간을 굉장히 바짝 붙이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쪼금 세웠어요. 모양이 느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요 위의 획과 아래 획의 이 공간 이 부분을 쪼끔 더 팍팍하게 잡아 주는 게 훨씬 더 글씨가 안정성 있게 보인다. 그리고 인제 왼쪽 오른쪽 요 공간만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인제 행사 알아보겠습니다. 천자문에서도 날출제할 때 해 봤어요. 예. 역시 기준을 내려가는 것부터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리고 띄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내려가셔도 돼요. 예. 좀 쉬워졌죠? 예. 그다음에 인제 어조사 어자, 이거는 한문에서 나오는 건데, 아 어조사 어자는 어디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종로 그럼 종로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깐 청출어람 그랬으니까는 푸른색이 나왔죠. 어디에서, 예,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인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1대 1 반반 정도 잡아 놓으시면 돼요. 활자 모양으로 쓰고 변형된 모양 한번 할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모방자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 중심을 여기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요거는 뭐 1대 1로 맞추셔도 되고 오른쪽이 좀 더 커도 괜찮아요. 활자에 보면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 파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점이 이렇게 들어와요, 중심 맞춰서. 이 형태가 주로 돼 있는데, 옛날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깐 어렵더라. 그리고 행서 쓰는데 연결성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모양을 바꿔 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음 이 부분이 어떻게 일단 중심 잡아 놓고, 중심 이건 무조건 기본이에요. 예. 공부하실 때, 글씨 공부하실 때. 음.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해박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글씨 쓰는 거는 별개다. 따로 공부하셔야 된다. 네. 여기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해서 너무 길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피침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요런 모양도 같은 형태로 쓰여요. 그리고 이쪽 부분, 여기 파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획을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점도 연결해서 쓴 것도 있지만은 그냥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하나 짓고 여기다 하나 짓고, 이런 형태의 자형도 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행서를 이거보다 이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쓴 게 훨씬 더 많으니깐 이거를 우리가 행서까지 공부하니까 이걸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행서에서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탁 내려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힘 빼서 점 찍고 힘 빼서 점 찍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음. 이것도 어짜구나. 이렇게 자형이 바뀌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쪽남자를 보는데, 쪽남자 좀 복잡하죠. 그죠? 네, 많이 복잡합니다. 쪽남자 같은 경우는 칸을 하나, 둘, 셋, 위, 옆으로, 예, 세로선이 아니라 가로선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쓰여졌죠?
여기에 신하 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자로 돼 있어요. 근데 점으로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그림명자가 들어가죠. 자, 요 폭만큼만 넓이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에서 요걸 이렇게 하나씩 나누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보면 간격이 비슷하게 나오죠. 여기만 아래를 대신에 좀 길게 거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나오게 만드시면은 안정된 형태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어떤 자료에 보면은 이 공간을 맞추기 위해서 점이 2개 들어간 글씨도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자, 물론 중심을 우선 접어 놓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걸 다시 이렇게 나눠 보세요. 아래 위로 3등분. 그러면은 초도 부분, 가운데 부분, 밑에 그림형 부분을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위치에 맞게끔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냥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글씨의 자형을, 그러니까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형태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그 개념이 딱 정립이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글씨를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중심 가운데서 쓰고, 이것도 왼쪽 오른쪽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순서를 뭐 이게 맞다 이거보다도 쓰는 거 위주니까 쓸 때는 조금 필 좀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에, 딱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험 보시는 분들은 100%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꼭 거기까지 그렇게 신경 써서 하게 되면은 좋기야 좋겠지만은 점을 이렇게 좀 길게 찍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칸씩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 기준으로 해서 요 안에서 너무 이게 그 세로 내려오는 선을 짧게 하게 되면은 이 비율이 안 맞으니까 좀 적당하게 길게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역시 길게. 자, 그러면 정확하게 딱 들어가죠. 이 칸 안에 딱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냥. 예. 자, 요거는 우리가 그 계지 피자 뭐 이런 거 쓸 때 그 변형된 형태를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생략한 거랑 이 초도 부분도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초도 부분을 다른 모양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일단 끊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연결되는데 이렇게 연결돼요. 넘어가고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하나 끊을게요. 그리고 힘 빼서 다시 점 찍고서 여기로 연결돼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우리가 해서 쓰는 것 같이 해서 이렇게 쓰시면은 뭐 이 전체 형태는 똑같죠. 근데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 생긴다. 네, 행서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갔는데 그 서예 작품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자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행서 이런 거 많이 쓰여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썼어. 이게 람자구나. 나 이거 본 적이 있어. 유튜브에서. 어자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면 한눈에 탁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 청출어람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하면 뭐 춘추전국 시대는 다 아시죠? 조나라의 순자, 그다음에 뭐 맹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맹자의 성선 이 발음이 좀 그래요. 성선설. 그다음에 순자는 성악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디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근데 이제 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인데, 명자의 제자인데, 태어날 때 인간은 굉장히 악하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 악한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청이라는 것은 나와서 어디에서 쪽에서 나왔지만은 쪽빛보다 더 푸르다. 근데 뒤에 다른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얼음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보다 더 차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제자일지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문장 안에서 이 청출어람만 딱 뽑아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뭐 물론 스승보다 제자가 앞섰을 때, 그 업적을 뛰어넘었을 때라든가, 또 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되었을 때 청출어람이다. 이렇게 이제 활용해서 쓰여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 보시면 금세 알아요. 근데 이게 쓰는 내용은 책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참고하시고, 자세한 이런 내용은 고사성 한번 읽어 보시면은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